지금 유감스럽게도 정의의 최후의 보루로서 사법부 역할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높습니다. 지금은 왜 국민들이 사법부에 대해서 걱정하고 불신하는지부터 돌아보고 여기에서부터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첫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결자 해지해야 합니다. 지난 9월 12일 전국 법원장 회의에서 여러 법원장님들께서 이구동성으로 의견을 모아주신 부분이 국회에서 지금 논의 중인 사법개혁 과제는 국민들에게 유익이 되는 그런 사법개혁 개선의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사법부도 함께 동참해서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또 국민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그런 사법제도 개혁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겠다. 들으신 것처럼 오늘 오전 우원식 국회의장이 천대엽 법원 행정처장을 만났습니다. 자, 사법개혁 추진이 임박하면서 천 법원 행정처장의 요청으로 자리가 마련이 된 건데요. 자, 우원식 의장은 사법부가 결자 해지를 해야 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천대엽 처장은요, 내부 논의를 이어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다만 이틀 전 국회 법사위에서 민주당 주도로 의결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에 대해서는 이 해당 얘기는 오가지 않은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지금 이 주제 때문에 치고받고 아주 뜨겁습니다. 2025년 9월 30일은 대한민국 삼권 분립의 사망일이자 대한민국 국회의 사망일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독재 정권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던 과거 박정희,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도 대통령과 국회가 대법원장을 망신주고 축출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불과 4년 전 국민의힘은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사퇴하라며 대법원에 몰려가 온갖 행패를 다 부렸습니다. 내로남불 적반하장, 그 현장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출입입니다. 저것이 국민의힘의 민낯입니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어디다 대고 삼권 분립 사망 운운합니까? 대법원장이 뭐라고 이렇게 호들갑입니까? 추미애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법사위원들께서는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물론이고요. 증인으로 채택된 직위원 판사 한덕수 전 총리가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더 우세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추미애 법사위원장은요, 출석할 의무가 있다라고 압박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민주당 측에서는 탄핵 얘기도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인 건데, 자, 앞서 지난 5월에도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아닌 천대엽 법원 행정처장이 출석을 했지만 민주당과 입장 차이만 확인하는 일이 있었죠. 이번에도 조희대 대법원장 불출석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자, 민주당 법사위원들 일단 청문회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인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없는 청문회가 되는 셈이죠. 그런데도 청문회는 강행하겠다는 게 민주당 입장입니다. 그리고요, 또 한 가지. 정작 이번 조희대 청문회 사태 시작점이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총리가 비밀리에 회동을 했다라는 설을 최초로 폭로한 사람이 있죠. 이 해당 유튜버. 이 유튜버도 또 청문회 증인에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불출석이 아니라 아예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도 안 된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논란, 청문회가 열리는 이유가 이 문제를 제기한 사람과 그 제기한 문제의 장본인, 이 둘이 다 없어요. 그러면 이 청문회는 왜 하는 겁니까? 결국에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나오지 않을 것을 민주당에서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나오지 않은 부분이 오히려 본인의 그 상황을 인정하는 것이다라는 정치 공세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김용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야당 측에서 이 유튜버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신청했으면 될 것인데 야당이 그냥 퇴장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본인들이 어쨌든 사실관계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히겠다는 의지도 없는 것이고 그리고
그리고 밝힐 수도 없었다라는 것을 인정한 발언의 다름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유튜버들 같은 경우에는 언론과도 인터뷰를 하고 있고 본인들 영상을 통해서도 사실관계 확인이 되지 않았다라는 부분들 명확하게 밝히면서 지금 서영교 의원이 뭐 한 6일 전에서야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된 것인지 팩트체크가 되었는지 이제서야 물어봤다는 이야기들도 밝히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저희 야당 입장에서 서영교 의원, 부승찬 의원을 고발한 상황에서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증언을 한다면 이들의 형사사건에 있어서도 불리할 것이다라는 판단이 있었던 것이죠. 지금 민주당에서 사법부, 그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장 개인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대한민국 상권 분립에 있어서 사법부를 무력화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국민들의 물음에 있어서 좀 더 진중한 답변을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형태의 정치 공세는 맞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민주당의 한 의원은 안 나올수록 마일리지 쌓인다, 뭐 이런 표현을 한 의원도 계세요. 근데 국회가 사법부를 저렇게 청문회에 사법부의 수장을 막 불러다가 막 하는 게 지금 삼권 분립에 굉장히 위배되는 일이라고 지금 국민의힘은 주장하고 있는데요. 국민들도 그런 의견이 적지 않고요. 입법부가 사법부를 견제할 수 있는 권한은 있습니다. 네.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사법부의 수장이 국회 출석을 거부했을 때 그걸 강제로 구인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거부감을 가질 수 충분히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충분히 국회에 나와서 해명해야 되고 입장을 밝혀야 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만, 그것을 조희대 청문회라는 이름으로 부르는 것이 과연 적절했는가, 전략적으로 유효했는가라는 지적은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전 차라리 죄송합니다. 사법개혁 입법 청문회라는 틀을 만들어서 네. 그렇게 해서 오도록 했다면, 그러니까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난 것도 사법개혁과 관련된 본인들의 의사를 전달하고 싶다는 걸 계속 의사표시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대법원장 와서 같이 얘기를 해보자라는 식으로 그림을 그렸다면은 네. 그 자리에서 관련된 의혹도 물어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근데 저는 유튜버나 이런 사람들은 출석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충분히 지금 이흥구 대법관 그리고 오경미 대법관이 지금 증인으로 선정이 됐잖아요. 그 두 분이 뭐냐면 이재명 대통령의 그 재판, 그 12명의 그 전원 합의체했을 때 2명의 반대 의견 냈던 분들이거든요. 네. 그럼 그분들이 충분히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이 받고 있는 재판을 너무 졸속으로 처리했다는 거에 대한 입장을 밝히실 수 있어요. 네. 본인들에게도 시간이 부족한데 너무 압박을 했다거나 아니면 네. 본인들이 반대로 우리는 충분히 검토했다고 말을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된 의혹은 충분히 저 두 대법관이 나온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밝힐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네. 조희대 청문회가 되는 거는 아쉽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국민들께 밝혀드릴 부분은 충분히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한쪽에서는 의도적인 망신주기다, 한쪽에서는 의혹을 밝혀야 되는 중요한 과정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조희대 없는 조희대 청문회 어떻게 진행이 될지 궁금하네요.